네,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강의 시작 전에 혹시 전체 음소거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음이 들리면은 제가 음,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잡음이 안 들리도록 제가 모두 음소거를 하고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켜고선 저랑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수고를.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강그룹의 GP, 현재는 GP 정소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재열 리더님이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행 갈 때, 특히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는 정말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얼굴을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먹서먹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다가 저희가 너무 여러 번 만나게 되다 보니 마치 그냥 한 그룹인 것 마냥 되게 반갑고 얼굴 뵈면 반갑고 또 이제 저희 박재열 리더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초대도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케줄이 맞지는 않아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어, 제가 다음에 꼭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의 강의에 응했고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눠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이게 계속 하고 있는 강의예요. 저희 그룹에서도 했었고 타 그룹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PM을 어떻게 마케팅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저는 PM 마케팅을 이렇게 풀고 있다라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뭐, 유즈톡 데모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유즈톡 데모 심플 석세스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저보다 더 빠르게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닥 빠른 거는 아니고 네 아무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1월 달에 이제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때 이제 얼굴 보시다시피 PM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후덕하죠. 저를 실제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덩치가 있으시네요. 이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거든요. 그치만, 실제 예전에는 PM 먹기 전에는 훨씬 더 했다라는 거죠. 여기 왼쪽 화면 보이시죠? 예, SM 달성했을 때 이때 사진이, 전신은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배가 정말 이 티셔츠 앞에까지 다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저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PM을 만나기 8년, PM을 만나기 전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스킨이라는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3위였죠. 저희 PM에 이제 역전을 당해서 이제는 4위가 된 뉴스킨 사업을 했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8년 동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제가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이 SM 달성하기 바로 전달에 그때까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PM을 만났는데 뉴스킨 좋다고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PM 좋다는 얘기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낯짝 두꺼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쉽게 못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했던 시간들이 2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굉장히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가족들이랑 진짜 친한 친구 2명 정도에게만 제가 사업을 전달을 했고 2021년 3월 달에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2021년 3월. 이때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설거지 하다가 여자들은 설거지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설거지 하다가 문득 아들을 쳐다봤는데 아, 내가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될 때인데 내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나고 얘기를 못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3월 달부터 달렸고, 그 3월 달에 달리면서 바로 IMM이 됐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바로 EVP로 승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VP 핀이 없어요. 저는 VP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너뛰면 핀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VP 핀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IMM에서 EVP로 급속도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 빠른 승급 보너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표가. 빠른 승급 보너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2020년 12월에 12월 30일 날 등록 그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이 벌써 2021년 12일, 3월 이때 이미 VP 빠른 승급이 끝났더라고.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빠른 승급 보너스가 끝나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딱 사업을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5월 달에, 이제 5월 달, 4월인가 5월 달에 빠른 승급 보너스가 이제 끝난다는 괴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EVP 빠른 승급밖에 받을 게 없구나. 되게 목돈이 필요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한테는 VP는 이미 물 건너 갔으니 빠른 승급을 받으려면 EVP를 해야 된다. 그 목표로 진짜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이때.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PM 사업하면서 언제 제일 직급갈 때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딱 이때였어요. 2021년 4월 EVP 갈 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고요. 어, 제가 뭔가 되게 간절하게 원하고 사업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간절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침에 차에 타면은 출발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마지막 3일 남겨두고는 기도하고 막 출발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EVP 달성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빠른 승급이 1년 더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지금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PT 달성이 되면서 빠른 승급 보너스를 EVP, PT 이렇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세 달 만에 그러니까 사업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세 달 만에 PT까지 제가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이 빠른 승급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이 IMM 때부터 저는 이 IMM 그 첫 스타트부터 저는 보상 플랜을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전달했어요. 제가 나이가 이때만 해도 지금 2년 8개월 전이니까 30대였거든요, 이때.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니즈가 엄청 크게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30대는. 건강에 대한 니즈가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할 때도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저랑 나이가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을 할 때도 그들 또한 니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건강에. 별로 건강에는 관심 없고 외모 가꾸는 거, 뭐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죽어라고 보상 플랜을 엄청 열심히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IMM에서부터 처음부터 보상 플랜을 전달했기 때문에 돈 같이 벌어보자. 이렇게 하면 돈이 이만큼 벌린대. 라는 그 보상 플랜을 전달했어요. 그거를 똑같은 보상 플랜을 PT 될 때까지 3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똑같은 4분 보상 플랜을 풀었어요. 4분 동안 풀셋 보상만 풀었어요, 저는. 처음에. 지금에는 오토십에 더 집중이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기 사업자들은 풀 보너스를 많이 풀세트를 많이 유통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돈이 되면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굉장히 열심히 전달을 했고 제가 EVP를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 뒤에 실질적으로 EVP 갈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제가 이 IMM을 달성하는 이 한 달 동안 죄다 만나는 사람 열이면 정말 100명을 만났다면 98명에게 보상을 풀었을 거예요. 보상을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그들도 빠르게 전달을 하면서 EVP가 되고 PT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PT 달성을 할 때도 저는 첫 PT 달성을 16만 포인트로
PT 달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되게 빨라졌던 거예요. 저희는 그 건강이 막 누가 암이 났고 막 이런 사례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암이 좋아지고 어디가 뭐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고 이런 사례 없었어요. 오로지 보상. 근데 이제 박재일 사장님이 저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젊은 층들은 사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생각하시기에 젊은 층은 매출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건강에 대한 니즈로 먹기만 할 거면 매출이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액티바이저 하나 정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보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젊은 층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PT가 되고, 빠르게 PT가 되고, 이제 정돈할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룹도 막 다졌어야 되고,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담았어야 되고, 시스템을 이때부터 굉장히 차곡차곡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PT가 달성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SP에 달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정도 뒤에 GP에 이번 5월 달에 GP 달성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이번 달에는 PP 도전 중이에요. 꼭 달성을 해서, 어, 그 승급 무대에 제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M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즈톡 데모 다 아실 거고 보상 플랜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을 활용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느끼는 정말 이 단락단락마다의 강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유즈톡 데모는요. 이 유즈톡 데모를 통해서 저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사업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 유즈톡 데모예요. 근데 여기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생각이 약간 좀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유즈가 이제 내가 사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애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PM으로 따지자면 먹어보는 거잖아요. 먹어보고 그 효과를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진행되는 사업 방식인데 근데 이 첫 번째 유즈라는 이 그 단락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은요, 이 단락에서 최소 3개월이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킨 사업을 했고, 뉴스킨에서 파마넥스를 유통을 했어요. 파마넥스라는 제품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마넥스라는 제품은요, 기본 3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 우리가 달려있는 말이 3개월은 먹어봐야지. 세포가 바뀌려면 그래도 6개월은 먹어봐야지. 꾸준히 1년은 먹어봐야지.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의 확장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3개월 먹어서 그래 좋다 쳐요. 3개월 먹어서 효과를 보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3개월 먹고 나서부터 사업성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확장되기가. 근데 PM 안에서도 이거를 내가 먹어보고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면 말하겠다. 내가 먹어보고 자궁에 있는 그 물혹이 없어지면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먹어보고 암이 좋아지면 그때 유즈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유즈는 이거예요. 그냥 그 액티바이즈 단 한 잔을 먹은 그 순간이거든요. 저희는 그 NTC라는 게 있잖아요. NTC. NTC가 있기 때문에 이 유즈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5분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 NTC가 우리 사업 전반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사업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이 그 액티바이즈 빨간 깡통을 들면서 저는 이 빨간 깡통의 액티바이즈에 이 NTC가 안 그려져 있으면 저는 이 사업을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 NTC가 없다면 PM에 NTC 빼고 뭐가 그렇게 독특한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 입이 닳도록 침 튀기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NTC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NTC를 꼭 일주일 먹어봐야 하나요? 팔이 올라가 봐야 NTC를 아나요? 아니죠. 먹어본 그 순간 다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빨개지시거나 내가 아픈 부위가 빨개지시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부위가 뭔가 갑자기 더 아파졌거나 이런 반응들을 다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빨개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이거 먹고 한 잔 처음에 먹고 빨개졌었다. 네. 제가 여기는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계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있으신 분들 그곳에는 더군다나 열의 아홉은 다 손드시거든요. 빨개졌었다고. 근데 저는 안 빨개졌었단 말이에요. 저는 공복에 10스푼을 먹어도 안 빨개지고 제가 2년 6개월 됐을 때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액티를 먹고. 그러면 저는 안 빨개지면 사업을 못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빨개져야만 내가 NTC를 느낀 게 아니고요. 열의 아홉은 그 순간 무언가 느껴요. 저는 제가 뭘 느꼈냐면 먹고 나서 손끝이 따끔따끔했고요. 이 머리끝이 두피끝이 따끔따끔했고 피부가 약간 간질간질했어요. 특히 여기 얼굴 부분이. 그게 NTC였던 거예요. 그게 흡수력을 제가 제 몸으로 흡수력을 느낀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집어주시고 이 흡수력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 유주는 끝난 거예요. 이걸 먹어보고 굳이 뭐 어떤 병이 나서야 되고 아픈 곳이 싹 사라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유주는요, 먹어본 그 순간 흡수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PM 안에서도 그 확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먹어보고 좋아지면 소개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 즉시 나타난 그 간질간질한 반응까지 다 찝어내면서 지금의 이 흡수력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자, 대단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과 그 두 가지가 이 사업의 확장 속도가 되게 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즈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렇게 NTC를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가 빨개지고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은 이분은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인데 정확히 정말 이 갑상선 부위가 경계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이렇게 빨개지고 그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 주변이 빨개지고 쇄골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녔던 분이 쇄골이 빨개지고 림프가 안 좋으신 분들 림프 쪽이 빨개지시고 이런 반응들 본인들이 직접 느끼셨고 주변에서 먹여봤을 때 그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느낀 그 NTC를 나는 이랬었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손끝이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머리끝이 두피끝이 따끔따끔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 흡수력을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종 부위가 빨개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드시 데몬스트레이션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사장님들은 이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요, 약사를 만나도, 무슨 어디 기업의 대표를 만나도 무조건 이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 사진. 뭐, 누굴 만나든 다 현장 사진이 딱 요래요. 딱 이렇게 끝나요, 현장이. 이 현장에서 커피 실험, 그리고 오메가 실험을 통해서 마이크로솔브를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말을 잘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풀스택과 오토십 다 막 100만 원 넘게 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업이 확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우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쟤는 잘하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나한텐 얘기 안 해요. 그가 내가 그렇게 설명한 그가 그렇게 속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대한 저는 자크를 세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건 많이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이 정보를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정말 잘 배우셔야 되는데 내가 배운 걸 이 미팅 현장에서 다 쏟아내시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속으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말 잘한다. 저렇게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사업의 확장이 더뎌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눈으로 정말 할머니도 커피 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PM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죠. 이 간단한 실험을 눈으로 보여주시면 100마디 들은 것보다 한 번 본 걸 그 사람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사장님들이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걸 보여줬는데 헤어지고 나서 며칠 뒤에 그거 커피 실험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나 지금 누구 와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 번 보고 본인이 할 수 있겠다 느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들게끔 저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어 말빨이 좋아서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눈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품은 당연히 제품은 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제가 들어보면 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젊은 층 말고는 대부분은 제품만 유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보상을 안 푼다. 정말 우리 파트너들은 보상을 안 푼다. 그러니까 박재열 리더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하소연하기를 그래요. 보상을 안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은요, 젊지만 지금 매출도 엄청난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 때문에. 누구든 어디서든 반드시 보상을 풀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해야 돈 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긴다니까요. 돈 벌려고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단지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상 플랜 반드시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는 6가지의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직접 보너스 이거는 뭐 회원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보너스고, 6레벨 보너스는 우리가 그야말로 모두가 CL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두가 CL이에요. 만약 파트너가 나와 동급이라면 리더십은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CL 되자고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CL을 넘어서 뭐 CH가 되시자고 하시는 일인데,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파트너들도 같이 그렇게 동급으로 성장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리더십은 못 받고 6레벨 보너스만 다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레벨 보너스가 이 모든 보너스의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핵심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6레벨 보너스. 근데 이 6레벨 보너스는 그야말로 권리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 소득, 안정적으로 탁탁탁 늘어나는 레버리지의 소득을 주는 게 이 6레벨 보너스고, 세 번째 리더십 보너스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어떤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그 보너스 같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매출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뭘 주죠? 회사에서 그 주는 보너스 있잖아요. 갑자기 그 보너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잖아요. 성과급. 저는 이 리더십 보너스가 딱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과급을 주는데, 보통 회사는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먼저 떼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내 아래 파트너부터 차곡차곡 주고 나머지 거를 내가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이제 리더십 보너스인 거죠. 하나씩 보자면 이제 직접 추천 보너스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내가 직접 이 제품을 소개한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 권리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추천 보너스는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이 말을, 노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이거든요. 직대로 내가 추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의 커미션인데, 이때 만약에 내가 매니저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토십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그냥 단지 회원이라면 이 직주 보너스는 받을 수가 없죠. 그 그림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음,
이 사람이 오토십을 먹고 있는 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소개를 했더니 얘는 그냥 액티바이즈만 먹겠대요. 오토십은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액티바이즈를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먹은 액티바이즈를 커미션을 받을 수가 없죠. 오토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드신 이 액티에 대한 10% 직접 추천 보너스는 저에게 오는 거죠. 오토십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이분이 먹은 액티바이즈도 저에게 10%의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 이게 직접 보너스죠. 직접 보너스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의 10%를 받는데 매니저면 그냥 받지만 회원이면 오토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보너스에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풀 보너스, 풀 보너스가 직접 보너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풀 보너스가 저희 그룹에서는 꿀 보너스라고 해요. 꿀 보너스. 진짜 꿀 같다고 해가지고 매니저만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를 유통하면 15만 6천 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사업자들이 되게 이제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이제 풀 보너스죠. 그게 직주 보너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구독 경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독 경제? 구독 경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독 경제는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행태라고 해요. 근데 어렵게 써놓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 구독 경제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구독 경제, 근데 구독 경제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구독 경제 시장이 2025년에는 한국은 100조를 예상하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는 3천조를 예상하는 게 구독 경제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올해, 2023년, 올해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마크들 있잖아요. 여기에 나는 돈 한 푼도 안 낸다, 매달.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누구든 이곳에 돈을 매달 지급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핸드폰 요금. SK텔레콤에 매달 똑같은 돈을 월정액을 지불하시죠. 월 납입금을. 그리고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관리비를 매달 똑같이 납입하시죠. 그리고 쿠팡 로켓 회원, 그리고 또 요런 거. 보험. 보험료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시는 분은 그 유튜브 프리미엄 비용이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월 렌탈로 구독료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게 제가 다 돈을 내고 있는 곳이에요. 매달. 매달 제가 다 돈 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도시에 살수록 이 구독 경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저게 뭐야? 75%나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일시불로 뭔가를 구매하는 것보다요. 월 렌탈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줘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일시불로 하면 막 깎아주고 막 더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주기성을 갖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 구독 경제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 왜 그러냐? 왜 예측하고 싶어 하냐? 요즘은 너무 제품들이 다 좋고 서비스의 질들이 다 높고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정보가 누구든 손 하나 까딱하면 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이동 변동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를 잡아두기 위해서 이 구독 경제를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 많이 시작했고 올해 75%의 기업들이 이 구독 경제를 시작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앞으로는 더 많은 구독 경제에 내 돈이 쓸 것이고
계속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은 그곳에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구독 경제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때문에 오토십이 그냥 한마디로 구독 경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행태. 정기적으로 저희 오토시 금액을 지불하시고 상품을 제공받잖아요. 이게 바로 구독 경제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근데 그 구독 경제를 우리가 PM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내 사업을 뭔가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독 경제? 어떻게 회원을 모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오토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PM에서 내가 구독 경제의 하나의 일환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구독 경제로. 요렇게 오토십으로. 맞잖아요. 오토십이 정기 구독이잖아요. 정기 구독이기 때문에 매달 똑같이 13만 3,140원, 13만 3,140원, 13만 3,140원 똑같이 결제될 이 예측 가능한 오토십을 내가 지금 몇 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 사나의 오토십이 몇 개인지를. 그걸 확인하시면 다음 달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내가 목표를 짜는데도 되게 쉽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목표를 잡아주는 것도 되게 쉬워요. 저는 현재 오토십의 개수가 2,600개인가 2,600개를 넘어선 것까지 제가 확인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2,6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2,600개 곱하기 103포인트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사실 일을 단 하루도 안 해도요. 단 하루도 안 해도 10월 1일 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10월 1일 날 저는 0시 00분이 됐을 때 다른 사업들은요,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PM은요, 이 오토십의 개수, 내가 오토십을 몇 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번 달 내가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2600개 곱하기 103 하면요, 거의 GP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40만 포인트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토십 1000개를 갖고 있으면요? 1000개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어딘가에서 지구상에 숨만 붙어만 있어도 내가 PT 그냥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요? 이거 내 아들한테 상속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그대로 2000 몇백 개가 그대로 상속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직접 전달한 것만 인정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6레벨까지 퍼져 나간 걸 다 인정해주겠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래서 다단계 하는 거 아닌가요? 다단계 싫어. 나는 다단계라서 안 해라고 얘기하지만, 이래서 하죠. 네트워크 했던 분들이 왜 계속 네트워크를 하겠어요? 이거 아닌 이상,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첫 몇 대까지를 인정받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를 누가 하냐고요? 안 해요. 근데 나로부터 회사마다 3레벨을 인정해주는지 6레벨을 인정해주는지 이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나로부터 퍼져나간 내가 직접 입으로 노동하지 않은 그 외에 직접 전달하지 않은 간접적으로 전달된 그 숫자까지 당신의 영향력으로 당신의 소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네트워크인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구독 경제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저희는 5명이 진짜 이거 순전히 오토십만 따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토십만 액티바이즈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오토십을 5명이서 5명에게 전달하고 이 숫자 레버리지 아시죠? 5명이 전달하면 25명, 그 25명이 또 5명이 전달하면 125명, 또 전달하면 625명, 3125명, 15,625명인데 이 숫자 1레벨부터 6레벨까지 다 합치면요. 19,315명이에요. 2만 명이 가깝다는 거예요. 2만 명. 2만 명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커미션이 6레벨만, 리더십 빼고 6레벨만 6,500이 된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나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거 6,500만 원에 반만 되면 어때요? 3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뭐 서운하세요? 아니잖아요. 3천만 원에 반만 되면요? 반의 반만 돼도. 너무 그게 권리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 경제와 오토십을 묶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전달을 해보시면 사장님들이 조금 더 오토십의 가치를 더 크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성과를 얼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래부터 차등 지급하고 주는 리더십 보너스죠.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가요, 어, 특히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을 했으니까, 뉴스킨 사업에서 이 리더십 보너스를 받으려면요, 최고 직급이 이제 블루다이몬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블루다이몬드가 되고도 추가 한 라인이 더 생겼을 때, 그 추가 한 라인부터 리더십을 줘요. 최고 직급이 됐을 때. 그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저희가 해왔던 그 네트워크는. 근데 여기서 그 뉴스킨 사업을 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이 다 이 리더십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냐?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때부터 줘요? 진짜 SM에서 내가 한 명의 사업자만 있어도 SM부터 리더십을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뭔 소린지 이해는 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리더십 보너스 대단한 거예요. 이 리더십 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는 커미션이 그냥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그 직급에서 받는 그만큼의 소득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이 저희는 얹어지니까, 와, 이 정도 직급에 내가 이렇게까지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이 리더십 보너스 덕분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할 때 지금 에이, 나는 빠른 승급 다 지나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내가 리크루팅 하려고 보상 플랜을 풀어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빠른 승급 보너스는. 이 빠른 승급 보너스는요, 제가 왜 목돈이라고 느꼈냐면, 그냥 보세요. 여기 VP면은 162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162만 5천 원이면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워낙 시급이 세니까. 근데 VP 평균 커미션이 250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얹어지면 어때요? 250에 165만 원이 얹어지면 4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목돈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럼 EVP는 어떻겠어요? EVP 평균 커미션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5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825만 원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엄청 큰 돈이 돼버려요. 갑자기 엄청 목돈이 돼버려. PT는요? PT 평균 커미션이 1,000만 원, 800에서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650만 원이 얹어지면요. 무조건 월천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이게 완전히 와, 이거 진짜 돈 되네. 이걸 내가 먼저 뚜껑이 열려요. 저는 EVP 이거 받았을 때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EVP 보너스를 저는, EVP 빠른 승급을 EVP 커미션을 1,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높아서 거기에 325만 원이 얹어지니까 1,400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PT가 되고도 또 PT 커미션이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800만 원에 650이 얹어지니까 또 1,400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너무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돈 되는 네트워크 정말 이 세상에 없다. PM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보상을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실제 다 이제 차를 뽑고 같이 사진을 차 앞에서 이제 인증샷을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PM카를 뽑고 타고 다니시죠. 이렇게 카보너스를 주는 회사는 정말, 아, 차를 주는 회사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차를 그냥 뭔가 직급이 되면 차를 하나 이렇게 딱 선물로 높은 직급이 되면 그런 회사는 있지만 이렇게 IMM이라는 초기 직급부터 카보너스가 나오는 회사는 없다. 정말 없고 이 PP가 되면은 누군가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카보너스로 받는다라는 게 너무 진짜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카보너스는. 근데 저희는 이 카보너스를 통해서 저는 BMW X6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BMW를 내가 타고 다녀. 1억 2천짜리를 내가 타고 다녀의 자랑이 아니에요, 수준이. 그 자랑하려,
자랑하라고 이 카보너스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걸로 비전을 주라는 거거든요. 이 차로 지금 직급이 되셨는데 아직 카보너스를 차를 뽑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차 뽑아보세요. 굳이 BMW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정말 지금 그 직급에 맞게끔 기아도 되고 뭐 BMW 미니도 되잖아요. 그 직급이 돼서 딱 스티커 타고 그 차를 타는 순간 사업 진짜 더 잘 돼요. 어떤 분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이 차에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아깝고 처음엔 창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스티커가 없으면 너무 밋밋해 보이고 하나도 안 멋있고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들만 훨씬 더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업 설명하러 가서 이 차를 보고 와 진짜 줘요? 진짜 이걸 줘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 때문에. 카보너스 때문에 뚜껑이 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정말 그래서 꼭 이 카보너스도 받아보시고 누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1박 2일 랠리라는 걸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해요. 일렬로 이렇게 PM 보너스 카를 이렇게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다들 놀래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행했을 때 사진이라 차가 길이가 여기서 끝났지 지금은요 이 도로 양쪽을 다 잡아요. 이 카보너스 차량으로 도로 양쪽에 다 세워놔요. 그러면은 거기 랠리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이 이미 등장에서부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네트워크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돈은 안 돼서 실속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다 BMW, 웬만해서 다 BMW.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CL이 되면은 이제 그 포르쉐라는 차를 또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11월이 CL이 목표기 때문에 포르쉐를 직접 보러 가가지고 계약까지 다 마쳤어요. 계약금 1,000만 원까지 내고 포르쉐를 계약했고 내년 이제 1분기 때 벚꽃 피면은 뚜껑 열고 달릴 수 있게끔 딱 그 시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냥 단지 내가 돈 많이 버니까 포르쉐를 타야지가 아니고 이걸로 또 내가 또 얼마나 많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진짜 이 포르쉐 PM카로.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뚜껑이 날아갈까. 그 생각하면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포르쉐는 정말 다 일일이 수작업이라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해도 좀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행 보너스잖아요. 저는 박계열 리더님도 아시겠지만 에이펙 리더 미팅도 그렇고, 이 여행 보너스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행을 놓쳐본 적이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갔다 왔고, 작년 6월부터 저희가 갈 수 있었잖아요. 작년 6월. 2022년 6월부터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저희가 여기 독일 WMC 그때 거기부터 갔죠. 그 6월부터 지금까지 총 여행을 이 PM에서 보내주는 해외 그 유럽 여행을 6번을 간 거예요. 6번.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7개월이 됐나요? 아니죠? 12개월, 14개월? 1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행을 그러니까 거의 그냥 평균 2달에 한 번을 계속 간 거예요. 2달에 한 번 계속 갔어요. 이렇게 가고, 저는 제가 여행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유럽에 WMC 작년 6월에 갔을 때, 그때 이제 PM 사업자들이 처음, 그 코로나 이전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독일에 가본 게 그때가 다들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때 6월에 WMC를 간 게.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장님들이 그 WMC 행사 끝나고 그 관광버스로 돌아가면서 다들 욕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온전히 여행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저희가 컨벤션을 하니까 그때 이제 화도 났고 밥을 그때는 본사에서도 이렇게 대인원이 참석해 본 적이 없으니 식사나 이런 것들이 유럽이랑 저희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먹여야 되는 문화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특히 독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서 핑거푸드 정도 먹는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다들 뭐 쬐끄만 거, 요만한 거, 케이크 정도 이런 거를 줬으니 그 어르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버스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버스에 타서도 막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제 옆에 앉았던 그 해강그룹의 형제라인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이거는 당신들 고생했어라고 보상해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여행 보너스는. 이 여행 보너스는 목표라고. 목표를 여행으로 주는 것뿐이라고.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오세요라는 그 목표 가이드라인을 여행으로 주는 것뿐이지 이거 뭐 고생했어요 하고선 베풀어주는 그런 여행은요. 이 월드 투어하고 PT 인정식인 거예요. 이 1번, 2번 윈터 리더십과 1번은요. 그 개념보다는 뭔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고 회사의 방향성을 컨벤션을 통해서 들으러가는 시간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딱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멀리서 가기 때문에 간 김에 여행을 하고 오는 거죠.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특혜일 수도 있어요. 특혜죠. 특혜일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던데요. 근데 한국만 유독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감사한 사실은 보너스예요. 한국에서 더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보너스인데 저는 이 여행은 정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예요. 이 여행이 목표예요. 이 여행은요, 회사의 그 보상 플랜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여행의 조건들을 보시잖아요. 여행의 조건들을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전 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전 회사에서도 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그래서 여행을 그때 당시 갈 수 없는 그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여행 보너스를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되게 집중해서 읽어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늘려야 되는 회사구나, 여기가. 밑으로만 그렇게 세 줄만 내려가고 다섯 줄만 내려가서 될 게 아니구나. 옆으로 늘렸을 때 소득이 극대화되는 회사구나, 여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참 지나고 나서 여행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일 PM의 부동의 1위이신 그 요아킴 허벌라인이라는 분이 독일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1위잖아요. PCL이신 분. 저는 그분을 보고 내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이 3번 월드 투어 있잖아요. 월드 투어는 그러니까 VP만 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CL이 돼야 가는 게 아닌데 1인당 2천만 원짜리 여행이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의. VP인데 그런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집중하는 건 사실 월드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PT 인정식도 아니에요. 월드 투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집중하는 여행 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VP예요. VP인데 문제는 IMM을 직대로 두 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직대의 IMM을 두 명씩을 1년에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 여행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 말은 뭐예요? 쉬지 않고 옆을 늘려라거든요. 쉬지 않고 옆을 늘려라. 근데 그 독일 1위 요아킴 허벌라인 씨가 이 월드 투어가 저희가 30주년 됐지만 1년 초창기부터 있었던 투어가 아니래요. 이제 생겨난 지 18년 된 여행이에요. 이 여행이. 그러니까 18년 동안 18번의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위라는 분이 이 여행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그러면 18 곱하기 2 해보세요. 직대 IMM이 몇 라인을 본인이 배치시켰는지. 36라인이죠. 36라인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1위인데 2위와 소득 차이가 정말 배 이상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그 비즈니스 포홈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정보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그 회사의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 요아킴이라는 분이 한 달 커미션이 7억 정도였어요. 한 달 커미션이 7억인데 2위가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커미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그럼 이분이 정말
잘한 거는 이 월드 투어를 계속 간 거잖아요. 옆을 계속 늘린 거. 그랬을 때 소득이 극대화된 거. 옆을 계속 늘렸다면 그 모든 36 라인이 다 본인을 따라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더십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리더십에서. 리더십을 이분은 21%를 확보를 했겠죠. CL 이상이니까. 근데 IMM이면 몇 프로를 받아요? 리더십을 9% 가져가잖아요. 그럼 21% 빼기 9% 하면 15%를 이분은 모든 라인에서 리더십을 다 받았겠죠. IMM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랬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큰데 그게 하나 일조했을 것이다. 크게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분의 특징은 월드 투어라고 롤프 소르고 회장님도 항상 이 여행 보너스 얘기할 때 그분을 언급하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월드 투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달인 이유가 이 월드 투어, 내년에 진행되는 3월 달 마라케시 월드 투어 있잖아요. 그게 8, 9, 10 중에, 아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윈터 리더십이구나. 이 월드 투어는요, 이번 연도 12월까지 내가 VP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직대에 IMM이 2명이 있어야 되고 그 IMM들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컴춤을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 마라케시를 가는 거예요. 마라케시 지금 지진 나서 뭐 따로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어딜 가든 우리 상상 이상의 여행을 시켜주는데 어딜 가든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이게 되게 다 맞물리거든요. 맞물리잖아요. 이번 달 되게 중요한 거 8, 9, 10 중에 2번 VP를 하시면 윈터 리더십 투어 이번 연도 12월 달에 아주 내 인생에 정말 영화 같은 곳에서 영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윈터 리더십이. 이번에는 특별히 프라하까지 같이 겸해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8월까지 VP를 못 하셨다면 9월 달, 이번 달 액션팩에 액트 프로모션에 너무 좋은 달이니까 누구든 도전하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22일이면은 8일이 남았잖아요. 8일이라는 이 날짜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능성이 있는 날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그 EVP 되게 어렵게 갔다고 했잖아요. EVP 가려면 5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3일 남겨두고 4만 포인트였어요. 3일 동안 10,000포인트를 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뜨기 때문에 그 10,000포인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IMM에서 5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4만 포인트란 말이에요. 마지막 3일 남겨두고 3일 동안 10,000포인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표로 하고 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8일은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나의 사업 가이드라인 목표로 잡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파트너의 가이드라인도 이 여행으로 잡아주시면 굉장히 심플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게 딱딱딱 진행이 됐을 때, 아까 보여드린 이 레버리지 숫자 있죠? 6레벨까지 내려갔을 때, 오토십 하나로 15,000명이 생기는데, 6레벨까지 내려가면. 단지 이 숫자에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15,000명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담으실 거냐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인기 강사가 될 것인지 차라리 학원에 갈 것인지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온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개인 과외 인기 강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많은 회원들을 이 한 학원으로 불러 모을 것인지 어떻게 해요? 누가 죽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 인기 강사는 아마 돈 쌓아놓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죠. 학원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반드시 내가 그때 어떤 리더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은,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저번에 갔는데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길 몇 시까지 오라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오늘 비가 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시스템은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눈 뜨면 화장실 가듯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곳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게 뭐냐면요. 쇼더 플랜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배, 은배, 빈배. 말만 들어도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선착장에서 들어오는 배에 있는 물건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금배와 일을 할 것인지, 은배와 일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빈배와 일을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히도 다, 금을 팔아서 내가 금배랑 일을 하고 싶지, 빈배와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금배, 은배, 빈배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이. 금배는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 은배는 약간 아직 금배도 아니고 빈배도 아닌. 근데 이 은배는요, 스폰서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빈배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빈배를 한번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빈배는요, 이미 수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설득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핏 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매번 설득을 해야 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자. 여기 지금 너무 좋은 세미나야. 가자. 야, 10월 6일 날 콩그레스 가자. 거기 소르브 회장님이 오신대. 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야, 저기 PM에서 되게 잘 나가는 정서진 사장님 특별히 모셨대. 꼭 들어와봐. 오늘은 좀 들어와. 이렇게 설득돼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 없다? 100% 있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유형이라고 해도, 그럼 난 안 되는 건가? 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아,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빈배였구나. 내가 빈배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금배여도 주변에 은배, 빈배들이 모이는데, 내가 빈배면 도대체 금배가 올까요? 절대 오지 않죠. 내 주변에 금배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 파트너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걔는 빈배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빈배라고 느껴지신다면 빨리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지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정말 답답한 거지, 인지하는 거. 아, 그거였구나. 그럼 난 바꿔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 파트너 중에 빈배가 있다면은요, 그 빈배는요, 스스로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빈배에 내가 계속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나까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빈배는요, 바닥까지 칠 때까지 그냥 내비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까지 내비둬야 되는데, 억지로 내가 그 빈배를 끌어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뭐 직급이 높은 분이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쳐봐야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그리 많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가장 이렇게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저보다 액면가로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예요. 저는 집중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긍정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거절도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라고 박재열 리더님이라고 누구나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셨겠어요? 사장님들보다 더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거절과 시련은 있는데, 내가 오늘 거절받고 왔어요. 집에 와서 하루 온종일 그 거절받은 순간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날까지도.
아니면 그 한 달 내내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지? 이러면서 그 거절에 계속, 그 시련에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그 내가 거절당하고 왔더라도요. 저는 빨리 끊는 걸 잘해요. 그 생각을 끊는 거. 그걸 계속 곱씹으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거절당한 걸 곱씹으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끊어내고, 아, 다음 누구 만나야지. 내일은 누구 만나야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아, 내 목표가 이건데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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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라고 그 목표에 집중한다는 거죠. 실현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부정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긍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긍정이라는 게, 네, 좋아요. 아, 맛있어요. 아, 이거 최고예요. 저는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부정에 집중 안 하는 게 긍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하나의 그냥 아주 작은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나는 운이 진짜 좋아. 내가 원하는 건 어쩜 이렇게 다 되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아파트에 주차장이 지하 1층밖에 없어가지고 2층도 아니야. 지하 1층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차 대기가 힘들겠어요. 밤늦은 시간에 오면 이 주차 공간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가면 내가 가면 우리 동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빈자리가 딱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정말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뭐 100번의 주차 중에 다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날은 정말 막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정말 엉뚱한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집에 온 적도 있었겠죠. 실제로도 있고.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차가 잘 됐던 거 있잖아요. 주차, 역시, 오, 이거 봐, 자리 있네. 이거에만 저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정에 집중하지 않는 거. 안 된 거에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목표에만 내가 집중을 하는 거, 그야말로 그게 긍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파트너분들에게도 그거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금붕어예요, 이거는. 어항 속을 제가 표현한 거, 이건 물속, 어항 속이에요.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끼워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유리막은 보이지 않죠.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붕어들이 가려다가 계속 머리를 부딪히고 돌아서고, 머리를 부딪히고 돌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유리막을 뺐어요? 그럼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금붕어들은 더 이상 아까 그 유리막이 있던 자리 이상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자, 그러면 이 금붕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방법을 아시는 분?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쪽에 물고기를 집어 넣는 거라고 해요. 이쪽에 새 물고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는 뭘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PM이 지금 이제 5년 차가 됐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막 성장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성장이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멈춰 있는 거를 극복하시려면 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정확히 매기 효과예요. 움직이지 않는 더 이상의 뭔가 이동이 없는 것들을 아니면 뭐 반응을 일으키고 싶다면 새로운 그보다 더 강력한 매기를 집어넣어라. 이게 매기 효과거든요. 내 사업에서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조용히 지금 이렇게 변동이 없이 이러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반드시 그럴 때는 새로운 매기를 영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붕어들도 움직인다.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저희 그룹에서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도 막 한참 잘 되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소강 상태가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력한 매기가 단 한 명이 오니까 완전히 대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도 나도 다시 각 잡고 그 매기가 너무 잘하니까 막 이렇게 느슨했던 사람들이 다 각 잡고 긴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업을 막 올라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인물은 썩잖아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사업에서도 계속 똑같은 상태라면은 반드시 그 사업은 정체가 오고 썩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레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꼭 필요해요. 지금 있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가 왜 안 움직이나, 여기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막 이것만 보고 있지 마시고, 새로운, 정말 금배를 리크루팅 하시면 이 나머지도 갑자기, 갑자기 다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고, 그로 인해서 확 했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오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리죠? 네, 네네네네네. 야, 정말 이 정소진 사장님의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짜릿하네. 자, 그쪽에 우리 정소진 사장님의 그 새로운 매기, 새로운 그 강력한 매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네.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기록을 꺼주셔야 돼요. 녹화를 녹화를 중지해 주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네.